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지치셨나요?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성공한다. 냉수 샤워를 해야 멘탈이 단련된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오늘도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이 말들이 처음엔 자극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무겁죠. 해야 할 것들은 넘쳐나는데 에너지는 바닥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남는 게 없는 느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행복하지 않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이 지점에 왔는지, 그리고 지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내는 슬로우 생산성이라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빠름이 전부라고 배운 세대에게 오늘은 반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천천히 가도 멀리 갈 수 있어요. 아니, 천천히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찬물 샤워하고, 명상하고, 독서하고, 출근해서 미팅하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도 부업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 이미지가 지난 몇 년 동안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강하게 박혔죠. 근데 갤럽이 2025년에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 직장인의 43%가 번아웃 상태라고 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에서 특히 빠르게 늘고 있대요.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나이에 가장 많이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칼 뉴포트 교수입니다. 딥워크의 저자이기도 한 이분이 2024년에 슬로우 생산성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생산성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지쳐가고 있을까? 가시적 바쁨의 함정.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칼 뉴포트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시적 바쁨. 눈에 보이는 바쁨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을 때부터 상사에게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됐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요? 회의에 많이 들어가고 이메일을 빠르게 답하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잘하는 것으로 혼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SNS가 생기면서 이게 일상으로도 번졌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난 인증샷, 운동 완료 인증, 독서 완료 인증, 보여주는 바쁨이 삶 전체로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스탠퍼드대 경제학과의 존 펜카벨 교수 연구에서 무서운 숫자가 나왔죠. 주당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주당 50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55시간 일하나 70시간 일하나 결과가 거의 같았습니다. 추가로 투입한 15시간에서 20시간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몸만 피곤해지고 결과는 안 늘고 번아웃만 쌓이는 거죠.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슬로우 생산성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원칙.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칼 뉴포트가 말하는 슬로우 생산성이 뭔지 알아볼게요. 뉴포트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죠. 첫째, 더 적은 일을 하라. 둘째, 자연스러운 속도로 하라. 셋째,
결과에 집요하게 집중하라. 이 세 가지예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더 적은 일을 하라는 게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너무 많은 할 일을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 목록을 길게 만드는 게 성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가지를 동시에 하면 10가지 다 평균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죠. 3가지에 집중하면 3가지 다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속도로 하라는 건 우리의 몸과 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맞춰 일하라는 겁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스위치를 켜면 100% 돌아가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에너지가 오르내리고 집중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창의성이 넘칠 때가 있고 메말랐을 때가 있어요. 이 리듬에 저항하지 말고 맞추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결과에 집요하게 집중하라는 건 빠른 거에 집착하지 말고 진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쏟으라는 겁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성취자들의 하루.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메이슨 커리라는 작가가 데일리 리추얼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성취를 남긴 161명의 하루 루틴을 분석한 책입니다. 찰스 다윈, 뉴턴, 모차르트, 마야 안젤루, 베토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윈은 하루 핵심 작업을 4시간에서 5시간만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산책하고 편지 쓰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죠. 마야 안젤루는 호텔방을 빌려서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만 글을 썼죠. 그 이후에는 완전히 쉬었습니다. 베토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작곡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렀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언제 최고조인지, 그리고 언제 비워야 다시 채워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 맞게 삶을 설계했죠. 오늘날 누가 더 오래 일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남겼는지만 기억합니다. 에너지를 관리하라. 울트라디언 리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너지 관리입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토니 슈워츠와 짐 로우의 연구에서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한 그룹이 생산성이 30%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건강 지수도 올라가고 직무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한 일이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한 일보다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기서 울트라디언 리듬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90분에서 120분 주기로 고집중 상태와 회복 상태를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이건 수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을 때도 똑같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9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그 다음 20분 정도는 뇌가 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억지로 버티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집중도 안 되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실수도 늘어요. 더 일한 것 같은데 더 망한 겁니다. 반면에 뇌의 신호에 따라 90분 집중하고 20분 쉬면 다음 90분이 다시 선명하게 시작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속도입니다. 슬로우 생산성의 두 번째 원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적게 하는 것의 역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더 적게 하라는 말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 있죠. 우리는 더 많이 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의 할 일 목록에 몇 가지나 있을까요? 10개? 20개? 30개? 그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과 일을 바꿔놓을 만한 것이 몇 개일까요? 아마 1개, 2개, 많아야 3개일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이죠. 아니면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 뉴포트는 이걸 과부하 세계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거죠. 이메일도 답해야 하고,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뉴포트가 제안하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두세 개만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만 집요하게 집중하세요. 다른 건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나중으로 미루세요.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2달 뒤를 보면 그 두세 가지에서 진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나머지 30가지를 다 하려다 아무것도 못 이룬 사람보다 훨씬 앞에 있을 겁니다. 적게 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많이 이루는 길입니다. 번아웃이 아닌 지속 가능한 루틴 설계.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루틴을 만들어야 될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냉수 샤워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 좋은 루틴이죠. 3일만 하고 포기하는 극단적 루틴보다 3년을 계속할 수 있는 평범한 루틴이 훨씬 강합니다. 지속 가능한 루틴의 핵심은 3가지죠. 첫째, 회복을 루틴 안에 넣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루틴을 설계할 때 할 것만 넣습니다. 운동, 독서, 공부, 작업. 근데 쉬는 것은 루틴이 없어요. 회복은 사치가 아닙니다. 회복이 다음 집중을 가능하게 해요. 90분이라면 20분 진짜 쉬는 걸 일정에 넣으세요. 주중에 열심히 했으면 주말에 진짜 쉬는 날을 정해두세요. 이게 나약한 게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둘째,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파악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침의 에너지가 최고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후가 피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에 가장 잘 될 겁니다. 남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난다고 여러분도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피크 타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 시간을 회의로 채우거나 이메일로 채우거나 소셜미디어로 날리지 마세요. 셋째, 계절처럼 일하세요. 자연은 사계절이 있어요. 봄에 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쉽니다. 근데 우리는 1년 내내 여름이길 기대하죠. 계속 최고의 성과를 내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연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한 달에 몇 주는 집중 스프린트, 몇 주는 정리와 회복. 이런 주기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면 훨씬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느린 것이 결국 빠른 이유. 7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왜 천천히 가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복리입니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뒤에는 37배가 되죠. 근데 매일 1%씩 깎이면 1년 뒤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번아웃은 깎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달리다 번아웃이 오면 한 달을 아무것도 못 해버리죠. 그 한 달의 손실이 3개월 열심히 한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반면에 조금씩 꾸준히 쉬어가면서 하면 한 달도, 6개월도, 1년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깊이입니다. 빠르게 달리면 표면을 건드리죠. 천천히 가면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야든 표면에서 노는 사람은 많죠. 깊이 들어간 사람은 희귀합니다. 희귀한 것이 가치 있죠. 슬로우 생산성은 결국 그 깊이를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방향입니다. 빠르게 달리면 멈춰서 방향을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한 경우 다들 경험하셨죠? 천천히 가면 중간중간 멈춰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가면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첫째, 오늘 할 일 목록에서 절반을 지우세요. 지금 여러분의 투두 리스트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들 중에 3개월 뒤에 진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것은 무엇인가? 그것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용감하게 지우거나 나중 목록으로 옮기세요. 처음엔 불안하죠. 근데 2주 뒤에 남긴 것들에서 실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방식이 맞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둘째, 이번 주에 진짜 쉬는 날 하루를 지정하세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도 멀리 두고 유튜브도 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거나 산책을 하거나 오래된 친구를 만나거나 뭔가를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서 쉬는 겁니다. 이 하루가 다음 6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뇌가 진짜로 리셋되거든요. 셋째, 자신의 피크 타임을 2주 동안 추적해 보세요. 간단해요. 매일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딱 한 가지만 메모해 보십시오. 지금 에너지는 어때? 높음, 보통, 낮음. 이걸 2주만 해보면 내가 언제 에너지가 오르고 내리는지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패턴에 맞게 일정을 재설계하면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번아웃을 만들고 번아웃은 생산성을 파괴합니다. 더 오래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슬로우 생산성의 세 원칙은 더 적게 자연스러운 속도로 결과에 집요하게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깊이입니다. 셋째, 우리 뇌는 울트라디얼 리듬에 따라 90분 집중하고 20분 회복하십시오. 이 리듬에 맞게 일하면 같은 시간에 더 높은 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루틴이 좋은 루틴입니다. 3일하고 포기하는 극단보다 3년 계속되는 평범함이 훨씬 강합니다. 천천히 가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로 10년을 더 달릴 수 있으세요? 만약 글쎄요라고 느껴진다면 오늘이 속도를 조정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려면 중간중간 쉬어가야 되겠죠.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영리한 거죠. 역사상 위대한 것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느리게 쌓인 것들입니다. 한 번에 만들어진 위대함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지치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들 겁니다. 지금 당장 더 빨리 달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이 속도로 내일도 달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멀리 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